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뷰티의 제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 벌써 저희가 영상을 올린 지 5번째 시간이 되고 있어요. 기초에서부터 이제 좀 심화 과정까지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먼데요. 한 템포 한 템포씩 많이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 순간 고지 정상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5번째 시간으로 해서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입술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입술 작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도 굉장히 많은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할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다. 작업 후에 만족도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작업으로 봤을 때 입술 작업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조금 어려운 작업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눈썹이나 아이라인 어떤 다른 작업에 비해서도 색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작업을 하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기초적인 것부터 좀 차근차근히 이해를 하고 작업을 해 나가시고 연습을 해 나가시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적인 입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작업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영상을 한번 보신 다음에 바로 어떤 뭐 내가 작업을 좀 잘할 수 있겠다, 용기를 얻어서 좀 잘할 수 있겠다라고 바로 진행을 하진 마시고요.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해보시고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신 다음에 작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 입술에 대해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한번 훑고 넘어가는 시간. 그 다음에 작업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넣었을 때 컬러감 표현이 조금 잘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한 이후에 예방법에 대해서 주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입술에 대한 구조적인 거에서부터 작업하는 그런 부분까지 한 템포 한 템포씩 밟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술을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으실 거예요. 크게 뭐 세네 가지로 나눠보자라고 하면 첫 번째, 입술은 구조가 피부와는 좀 다릅니다. 두 번째, 입술에 원하는 고객님께서 원하는 컬러를 넣는다고 해도 발색이 되는 컬러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세 번째, 작업을 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스포 증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한 가지부터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세히. 한 가지 입술은 구조가 피부와 다르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 입술은 우리가 경계선을 넘어가는 입술의 어떤 경계선을 넘어가 있는 위쪽 피부와는 굉장히 구조가 달라요. 피부는 뭐 땀샘, 모낭, 뭐 기름을 뭐 분포하는 여러 가지가 좀 있겠지만 입술은 그렇지 않아요. 말 그대로 쉽게 모낭, 땀샘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피부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나타나죠. 그렇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입술 디자인을 할 때 오버립으로 했어요. 내가 입술이 굉장히 작아요. 입술이 작은 고객께서 오셔가지고 입술을 좀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입술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디자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피부 위쪽으로 디자인을 해서 위쪽으로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입술은 피부 구조하고는 달라요. 피부 안쪽으로는 점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바깥쪽으로는 각질층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건조함이나 이런 것들만 생겨도 각질층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면 입술 오버립으로 입술에 디자인을 하고 컬러를 넣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입술은 붉은색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베이지
살색이라고 하는 피부톤의 컬러 자체가 일단은 먼저 다르겠죠.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붉은색을 입술 안쪽과 피부 쪽 오버립으로 한 부분까지 컬러를 넣는다라고 하면 기본 우르가 상식선으로 생각을 해도 발색이 되는 게 다르겠죠. 기본 붉은색에 있는 베이스에다가 컬러를 넣은 거와 일단 피부색에 있는 베이스에다가 컬러를 넣은 거는 발색력부터가 다를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피부는 우리가 붉은색이나 다른 컬러를 넣었을 때 이 피부 흡착, 발색력이 굉장히, 착색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입술은 그렇지 않아요. 왜?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 그러니까 피부에 여러 번, 예를 들어서 횟수로 정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반복을 했다라고 했을 때 피부는 3번 정도 왔다 갔다라고 하면 발색력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입술은 우리가 3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닦아요. 정말로 신기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끔 컬러가 표현이 안 될 때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버립으로 했을 때 착색과 입술 안쪽의 착색률은 굉장히 다르겠죠. 그러면 착색이 다 좀 각질도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서 입술을 딱 봤을 때 피부에 넣었던 컬러와 입술에 넣었던 컬러가 굉장히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위쪽은 발색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라인이 그대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입술 시술은 라인선, 입술 바깥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흡착력이 굉장히 좋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흡착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다고 하면 입술 작업은 굉장히 쉬운 작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입술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입술은 구조가 다르니 오버립은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컬러를 넣어도 발색력의 컬러가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하얀색의 그러니까 하얀색의 스케치북에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리면 빨간색으로 나오지만 약간 피부의 발색 자체가 일반 하얀색의 스케치북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붉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붉은색은 체온, 그 다음에 온도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빨간색을 예쁘게 입술에다 넣고 싶어도 하얀색 베이스가 깔려져 있는 도화지에다가 빨간색으로 칠하면 그대로 표현되지만 입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쁜 레드, 그러니까 빨간색을 입술에 넣는 작업을 하고 이후에 발색력도 그렇게 보이자라고 하면 이 빨간색을 보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존색들이 같이 믹스가 되어야만 그런 컬러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은 작업을 할 때 보여지는 컬러가 보여지는 이거는 레드 컬러야, 이건 핑크 컬러야, 이건 오렌지 컬러라고 하는 그 컬러만 보지 마시고 그 컬러가 이후에 들어갔을 때 표현되는 발색력 또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술은 내가 원하는 컬러, 이거는 보니까 예쁜 레드 색깔이네, 이거를 넣으면 이대로 표현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을 표현할 때는 색채학을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또 세 번째, 이게 가장 좀 중요한데요. 입술 작업을 할 때 가장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한 가지, 입술 작업은 굉장히 아픈 작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색 표현이 굉장히 힘들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수포 증상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 번째 수포 증상이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예요. 이 수포는 사실은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좀 스킬, 노하우가 좀 있으셨으면 좀 좋겠는데, 쉽게 우리의 입술은 안쪽에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모세혈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한 작업, 우리가 좀 미세하게 바늘로 작업을 하는데 이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모세혈관이 바깥쪽으로 다른 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작업을 조금만 해도 출혈이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출혈이 발생되면 붓는 증상도 생기고,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하게 되면 멍드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술 작업을 할 때는 출혈을 미연에 좀 방지를 하고 아니면 출혈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거에 대한 것들도
사전에 아셔야 되지만 이 수포 증상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아셔야 되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헤르페스라고 하는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고객님한테는 잠복이 되어 있는 고객님들도 있어요. 어떤 고객님들한테는 아예 없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작업을 하러 오셨을 때는 수포 증상이 없는 분들도 어떤 굉장히 좀 어려운 입술에 계속 마찰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는 작업을 하다 보면 그 바이러스가 그렇게 쉽게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육안으로 바로 표현할 수 있거나 좀 볼 수 있는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꼭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헤르페스 증상을 가지고 있으신 적이 있는지, 입술에 피곤하실 때 수포가 생기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를 미리 좀 구두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물어보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작업을 한 이후에 수포 증상이 나타나서 나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아팠어요. 두 번 다시 이거 작업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수포 증상이 최대한 생기지 않게끔 빠르게 작업하는 스킬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미연에 이렇게 하면 수포가 생길 수가 있으니 이럴 때는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의학적인 부분도 조금 알고 계셨다가 고객님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부분도 되셔야만 입술에 대한 시술이 어렵지 않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알고 우리가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 첫 번째부터 이제 우리도 또 한 가지씩 한 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제 컬러를 넣는 작업들도 분명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넣었을 때 컬러가 빨리 잘 표현이 되는지, 그 다음에 출혈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수포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저희가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입술 표현은 어떻게 머신이나 아니면 좀 여러 가지 바늘 테크닉으로 컬러를 넣는지부터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술 작업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머신의 니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플랫 니들을 많이 씁니다. 이거는 6플랫 니들이고요. 말 그대로 6개의 바늘이 일자로 되어 있는 니들입니다. 그리고 수지로 핸드 기법으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니들 수가 굉장히 좀 많은 이런 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리고 빠르게 작업을 진행을 해야 하면 붓는 증상 내지는 수포가 생기는 증상들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늘 수가 조금 많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립 라인 같은 경우에 예민하게, 그러니까는 라인 자체를 굉장히 고르게 따야 되는 경우에는 1P나 그 다음에 3R 리드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립 라인을 정확하게 따는 어떤 작업보다는 틴트 입술처럼 입 라인은 또렷하게 따지 않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 니들, 그 다음에 이렇게 니들 수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핸드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술 작업을 할 때는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방법을 쓰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는 기법들을 사용해서 색 표현을 합니다. 자, 붉은색을 먼저 넣고요. 기본적으로 하는 사선 기법입니다. 자, 한쪽으로 이렇게 공간을 보세하면 사선 기법. 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반대로 이제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생기는 사선 기법입니다. 자, 한 가지는 지그재그 기법이에요.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는 원형 기법이에요. 원형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는 대각선.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면서 컬러를 넣느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입술에 작업을 넣을 때는 빈 공간이 없게끔 만드는 걸 우선적으로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옴브레 기법이라고 해서 약간 이제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배우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풀 컬러, 전체적인 거를 빼곡하게 채우는 거를 먼저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기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배우고 넘어가셔야 돼요. 쉽게 우리가 연필로 뭔가 빈 공간에다가 왔다 갔다 가로, 세로를 했다라고 하면 사이사이에는 빈 공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빈 공간이 있으면 컬러감이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빈 공간을 만들지 않으려고 여기에다가 또 사선기법을 넣습니다. 자, 사선기법을 넣고요. 여기에다가 또 원형기법도 넣습니다. 이러면서 한 공간에 모든 빈 공간이 없이 컬러를 넣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입술은 한번 왔다 갔다 하고 나서 젖은 솜으로 해서 딱 닦으면 컬러감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 부분에 빈 공간이 없게끔 모든 공간에 컬러감을 넣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를 채울 때 한번 닦아보고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세로, 가로, 왔다 갔다 반복합니다. 자, 지그재그 왔다 갔다, 지그재그 왔다 갔다도 할 거고요. 자, 원형도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각선, 이쪽 대각선, 또 대각선, 갖고 한번 닦아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자, 첫 번째는 가로, 세로로 갔을 때, 자, 제가 집으면서 설명할게요. 자, 가로, 세로 갔을 때, 지그재그, 원형,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갔을 때입니다. 이것들을 다 같이 한 번에 표현을 했더니 빈 공간이 없이 컬러가 채워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 되냐? 자, 쉽게 입술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반절로 이렇게 나눠서 4분의 1씩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에서도 섹션을 반절로 나누세요. 처음에는 가로 방향으로 작업, 자, 세로, 지그재그도 해보고, 원형으로도 해보고,
대각선으로도 놓고 닦습니다. 자, 반대로 또 넘어가서 가로, 세로, 지그재그, 원형, 대각선, 이런 식으로 세션을 나눠서 작업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컬러는 굉장히 좀 잘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작업을 하고 나서 닦는다고 해서 바로 컬러가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발색이 올라옵니다. 발색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여러 번 작업을 하면 입술만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꼼꼼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세션을 반절로 자, 4분의 1로 나눴어요. 이 4분의 1에서도 2분의 1로 나눠요. 자, 다시 이 부분을 2분의 1로 나누신 다음에 세로, 가로, 대각선, 원형, 지그재그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하면서 아주 빼곡하게 충실히 작업을 다 한 다음에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너무 이 부분을 충실히 안 한 상태에서 다음 세션을 넘어가면 컬러가 착색이 잘 되지 않아요. 닦고 났을 때 피부 표현이 컬러 표현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여러 번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피부에 이 입술에 상처만 남기는 결과물을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입술 작업을 할 때는 아주 꼼꼼하게 한 다음에 조금씩 앞으로 전진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니들이 많은 핸드 기법으로 표현을 할 때를 표현해 볼게요. 컬러를 묻힌 상태에서 니들은 뜯기 형식이에요. 엠보 니들을 가지고 수지 기법, 그라데이션 눈썹을 할 때 알고 계신 뜯기 기법인데요. 뜯기 기법이란 건 뭐냐면 자, 앞으로 니들을 피부 표면에 댑니다. 그 다음에 힘을 앞쪽으로 밀어주세요. 자, 밀은 다음에 빼주는 걸 뜯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뜯기 기법을 자, 쉽게 앞으로 대고 앞으로 민 다음에 떼는 걸 뜯기 기법이라고 해요. 자, 입술을 표현을 할 때는 뜯기 기법처럼 아주 힘을 세게 주는 게 아니라 피부에 댔고 약간 밀어주고 뗍니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떡떡떡떡떡떡 소리가 나는 걸 뜯기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뜯기 기법으로 해서 너무 큰 힘을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아주 미세하게 반복적으로 컬러를 앞쪽으로 그냥 이렇게 밀어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게 아주 촘촘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전진을 해볼 거고요. 자, 필요하면 대각선으로 조금 뜯겠습니다. 반대로 원형은 안 되니까 방향을 좀 더 틀어서 최대한 빈 공간을 만들지 않게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자, 닦아볼까요? 자, 어때요? 표현 잘 됐죠? 그런데 이거는 좀 머신에 비해서는 빈 공간이 조금 더 생기기는 하지만 컬러 자체도 머신에 비해서 컬러가 절대 안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이 핸드 기법도 잘만 이용을 하시면 머신보다 아주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객님들을 만나셨을 때 예쁜 붉은색을 예쁘게 가지고 있는 고객님들도 있지만 분명히 굉장히 어두운 색 입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남자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자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붉은색 입술을 가지고 있는 고객님께 원하는 게 나중에 다 시술이 끝났을 때 어떤 색을 원하세요? 라고 했을 때 예쁜 붉은색을 가지고 싶어요 라고 하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어두운 입술에 붉은색을 컬러로 넣는다고 해서 절대 붉은색으로 발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어두운 색 입술을 가지고 있는 고객님들께 예쁜 붉은색을 선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바로 중화라고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거예요. 눈썹도 마찬가지. 예전에 과거에 잘못된 전 시술 때문에 착색이 회색으로 남거나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 고객님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중화를 먼저 시행을 하고 중화를 해서 예쁜 컬러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다시 한번 작업을 하는 게 중화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어두운 색 입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바로 원하는 컬러를 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중화는 어떻게 하냐? 제가 책을 반영구 예전에 이거는 아주 오래된 책이기는 한데요. 보여드리고 싶은 뭐 사진들이 없어서 책에서 그냥 이렇게 비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어두운 색 입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붉은색 입술을 넣었을 땐 바로 표현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다라고 하면 첫 번째 작업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렌지 컬러로 중화를 하죠. 그 다음에 다시 오렌지 레드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어두운 색 입술에서는 마지막 이거는 작업 직후 컬러예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어두운 입술을 3단계로 구분하여 색소를 적용한다. 첫 번째 1단계 기본이 어두운 입술 오렌지로 1차 터치하고 오렌지 레드로 마무리한다. 2단계 조금 어두운 입술 오렌지 플러스 노랑으로 터치한 후에 오렌지 레드 빨강으로 마무리한다. 3단계 많이 어두운 입술 노랑으로 1차 터치를 하고 오렌지로 2차 터치를 하고 오렌지 레드로 마무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제가 이 어두운 입술을 작업해 본 결과 사실은 이 노란색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노란색은 입술에 컬러를 작업을 했을 때 남는 컬러의 발색이 굉장히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그래서 어떤 남자분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입술 자체가 굉장히 어두운 입술이 계셨어요. 남자분인데 그게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약간 남들하고 좀 비슷한 붉은색으로만 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정말로 입술이 너무 이분에 비해서 정말 몇 배는 더 감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여러 번을 진행을 한 다음에 오렌지 컬러를 넣었고 그 다음에 몇 차 진행을 한 뒤로 붉은색을 넣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냥 어두운 입술에는 이 노란색은 사실은 조금 배제를 하고 오렌지 컬러를 중화를 하는 걸 더 추천드려요. 이 오렌지 컬러를 어떻게 먼저 넣냐? 1차 통증 제어를 한 다음에 1차로 오렌지 컬러를 넣습니다. 자, 2차 통증 제어를 한 다음에 또 2차로 오렌지 컬러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통증 제어를 한 다음에 오렌지 컬러에 레드 컬러, 붉은색 레드 컬러를 혼합을 해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 오렌지하고 레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를 마무리합니다. 이 마무리 한 다음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뒤에 리터치 작업을 할 때 결과물을 보고 아직도 조금 어두운 끼가 있다라고 하면 오렌지 컬러로 한번 통증 제어를 하고 컬러를 넣습니다. 2차 통증 제어를 하고 레드와 오렌지가 믹스되어 있는 컬러로 2차, 3차 작업을 하면 나중에 보여지는 컬러가 약간은 이 어두운 컬러보단 예쁘게 레드빛이 조금 형성되어 있는 입술로 변하게 돼요.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은 바로 원하는 컬러를 넣는다고 했을 때 베이스를 보고 컬러를 배합을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너무 어두운 피부는 중화라고 하는 단계가 꼭 거쳐야만 원하는 컬러와 비슷한 컬러를 발현할 수 있다라는 거는 꼭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입술 작업 후에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작업 당일과 다음 날까지 입술은 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 마사지를, 아이스 마사지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 부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미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큰 스케줄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술 작업 같은 경우에는 붓는 게 육안으로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고객님들 상담하실 때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술 다음 날부터 각질 탈각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눈썹이나 아이라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입술은 붉은색을 넣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의 색깔 컬러감이 굉장히 진한 게 육안으로 너무 많이 표시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좀 붉은 컬러나 우리가 좀 핑크 컬러든 여러 가지를 써도 그 다음 날 입술에 컬러감이 굉장히 진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언지를 해주셔야 돼요. 더불어서 각질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우리 입술은 작업을 할 때 굉장히 건조하면 입술 각질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처럼 입술이 굉장히 많이 건조해져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작업을 할 때 설명을 안 드렸지만 작업을 하는 입술이 굉장히 빨리 건조한 고객님이라고 하면 작업 중간중간에 바세린 같은 것들을 조금 발라주시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약간의 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각질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각질이 많이 생기니까 절대 손으로 입술을 각질을 탈각을 시키는 행위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컬러가 진해 보인다. 그러면 입술이 건조하지 않게 재생크림을 많이 발라주는 게 답이겠죠. 그렇지만 일반 재생크림보다 바세린 성분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들을 발라주시면 도움이 된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안하실 때는 입술을 안쪽으로 말아서 그러니까 이쪽 안쪽으로 입술이 이렇게 돼 있다면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세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시술 이후에 수포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 혹시 좀 그러신 경우에는 의료진의 어떤 처방을 받아보시는 것들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전에 미리 그 부분을 언지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좀 피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각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불편해도 손 절대 터치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우나 땀을 내는 운동은 2주 정도 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라도 작업을 할 때 앞전에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겠지만 혹시나 머신이나 핸드기법으로 작업을 할 때 혹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에 무시하고 그냥 옆에 부분을 터치를 한다고 계속 하지 마시고 출혈이 생기는 부분을 꼭 눌러주세요. 화장솜으로 꼭 눌러주신 다음에 앞으로 나가서 이제 전진을 해주시는데 출혈이 많이 발생하는데 무시하고 계속 하지 마시고 출혈이 많이 생기면 시술 부위를 꽉 눌러서 지혈을 해주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붓는 증상을 그 다음에 멍이 드는 증상을 조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입술은 탈각 증상이 굉장히 빨라요. 각질이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해서 앞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탈각이 굉장히 빠른데 탈각이 되고 난 이후에 컬러가 잘 표현이 안 돼요. 정말 신기하게 나는 100개를 넣었는데 각질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100개가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각질이 떨어진 이후에는 컬러감이 표현이 잘 안 되다가 시간 1주, 2주 이렇게 지나게 되면 점점 컬러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질이 떨어졌을 때 어떤 잔여물의 컬러감을 보고 작업이 너무 잘 안 된 것 같아 라고 방심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
안에 있던 컬러감이 발색이 표현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고지를 해주고 고객들과 사전에 아니면 작업한 이후에 대화 소통이 좀 잘 되어야만 문제가 생길 것들을 조금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우런 마사지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각질이 많이 생겨도 손으로 떼어내지 않는다는 거, 재생크림 잘 발라주셔야 된다는 거, 수포가 생기기 이전에 미리 아니면 이후에 좀 의료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질이 떨어진 다음에 발색이 바로 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멍이 좀 생겨도 그 부분에 좀 조심스럽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나서 고객 관리가 되어야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입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머신으로 작업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핸드 기법으로 관리하는 방법, 시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제 영상을 보시면 앞전에 입술 시술을 하는 영상이 좀 띄어져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좀 생각이 들고요. 입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시술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작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마지막에 사실은 제가 개인 수강을 할 때는 가장 좀 마지막에 넣는 작업이기는 한데요. 머신을 앞전에 배웠기 때문에 한번 미리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해 본 거고요. 입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습량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기본 지식도 다른 작업에 비해서 더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입술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색채 조합법도 좀 배우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통증 제어하는 방법도 사실은 좀 배우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머신이나 핸드 기법을 자유자재로 쓰는 방법도 사실은 알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제가 올려드린 영상은 완전히 수박 거달기식의 작업이라고만 보시면 돼요. 입술은 심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 입술은 텐션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통증 제어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눈썹, 아이라인에 비해서 너무 범위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선생님들도 조금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작업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 좀 많이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아주 수박 거달기식으로 제가 그냥 넘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조금 더 좀 배워야 되는 심층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직접 좀 모델에 시연을 해보는 좀 시간들도 갖고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그때 제가 조금 더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머신이 없으면 그냥 핸드 기법이라고도 해도 그냥 고무판에 빼곡하게 컬러를 예쁘게 넣는 것만 지금은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앞전에 뭐 중화하는 거, 그 다음에 구조가 좀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그냥 나중에 다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지금은 머신은 지그재그 뭐 사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빼곡하게 예쁘게 입술 라인을 만들어 보자. 핸드 기법은 이렇게 해서 뜯기 기법으로 해서 넣는 방법으로 좀 컬러를 넣어 보자. 입술 작업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라고 하더라. 의학적인 것도 좀 알아야 된다더라. 뭐 여러 가지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올려놨던 입술 관련된 영상도 좀 한번 보시는 그 시간으로 그냥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이라인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아이라인 자체도 사실은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눈 위에 우리가 직접 작업을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렵죠.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문제가 좀 있는 작업이기도 하죠. 점점점 어려운 작업이 되기는 할 텐데 하나씩 그냥 세션으로 좀 넘어가 보면서 이것보다 지금 수박 거달기식보다는 다음 영상은 점점 이제 하나를 큰 거를 그냥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 그냥 쉽게 아주 약한 부분을 그냥 한번 훑고 넘어가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영상들은 이것들을 좀 더 보태서 살찜을 보태서 아주 큰 것들을 중요 포인트를 조금 넘어가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 테니까 너무 앞서서 많은 것들이 막 다 이렇게 습득되려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으시겠어요. 저는 조금씩 나아가는 좀 발전해 나가는 아, 여러분들을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 고무판에다가만 연습하는 시간들이잖아요. 눈썹도 엠보도, 머신 눈썹도, 그다음에 수지 눈썹도,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컬러감만 채우는 그런 과정이다라고만 좀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좀 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연습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제품 문의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강 문의를 좀 하시는 분들이 개인 핸드폰 번호로 해서 수강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지금 욕심 안 내요. 수강생을 모집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아직도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다 제 거 영상들을 한번 보고 개인적인 연습도 좀 해보시고 정말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가까운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것도 좋고 뭐 저한테 오시는 경우도 좋겠지만 아직도 배워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 수강 문의 하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사실은 제품 판매를 하지는 않아요. 저도 컴퓨터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구매하고 싶은 그 다음에 영상들을 막 보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기저기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좋으면 제가 직접 연결해서 써보기도 하고 고객님들한테 작업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 그래서 쓰지 않은 제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품 어떤 사이트를 알려드리는 것보다 제가 쓰는 것들을 좀 보시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이트에 좀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하고 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제 돈 주고 제가 구매를 해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이트라고 딱히 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도 막 여기저기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딱 정해놓고 구매를 하는 사이트는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어떤 문제의 소지가 혹시라도 될 수 있을까봐 사이트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여기 이거는 여기서 구매를 했습니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잘 모르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정말로 여기저기 사이트를 보시다가 정말 모르시겠으면 그때 저한테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사전에 방지하고자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그 고무판 연습 예쁘게 한번 연출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아이라인 작업이 어떤 건지에 기본적인 걸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한 주 또 코로나 우리 선생님들 좀 조심하게 아주 안전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찾아오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힘내서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니비티의 제니였습니다.